여러분 안녕하세요. 스티그 인사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인천 부동산 시장 주간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대부분의 제가 소개해 드리는 그런 자료들은 인천광역시청 홈페이지 여기 보면 이 보도 자료라고 있습니다. 요 보도 자료에서 대부분 가지고 오고요. 그리고 인천 투데이라는 그 인터넷 언론사에서 대부분 가져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 소식 되겠습니다. 인천 부동산 저점 지났다라는 기사인데요. 인천 연구원에서 송도 그리고 청라, 부평을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연구를 한 겁니다. 요건 제가 따로 콘텐츠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거 확인하시고요. 조금만 살펴보면 인천 송도는 2023년 상반기 이후 가격의 저점이 통과된 것으로 보이나 작년이 가장 쌌던 거죠. 추가 상승력은 제한적임을 알 수 있다며 경기 악화 시 추가 하락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힘들다는 분석이 나왔다. 청라는 거래량 하락과 동반해 매매가 상승하고 있으므로 부동산 경기 확장 국면에는 부합하지 않는다며 국내 경기 환경이 급격히 개선되거나 청내 자체 내 입지 환경 개선 요소가 없다면 현재 반등한 가격이 보합 형태로 유지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했다. 입지 환경 개선 요소는 7호선이죠. 서울 7호선. 구도심 부평 같은 경우는 송도 및 청라 등지에서 부동산 반등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거나 부평 자체적 호재, 군부대 이전, GTX 개통 또는 아파트 자체 호재, 재개발, 재건축 등의 이벤트가 있을 시 반등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며 대외적 경기 변동성으로 부시장에 따라 하락과 반등의 패턴이 목격된 과거 사례를 볼 때 부평 시장 가격은 변동성에 노출될 것이라고 보인다고 덧붙였다. 굉장히 조심스럽게 예측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인천 송도 609 호숫가 박물관 도서관 연계의 개발 추진 그렇습니다. 609도 제가 보기에는 신축이 많기 때문에 또 여긴 대단지잖아요. 거의 뭐 1000세대급이기 때문에 다른 그 공과하고는 좀 다르게 얼마든지 이런 호재들이 들어와서 609의 미래도 아주 밝아질 줄 압니다. 송도 103층 그리고 청라 시티타워 항공안전 논란 서울항공청이 직접 나선다. 경제자유구역청이 허가를 하더라도 최종 결정하는 건 이 서울항공청이거든요. 그래서 직접 다시 한번 또 분석을 통해서 이게 가능할지 여부를 결정한다고 합니다. 어쨌든 뭐 주무부처인 항공청이 나선다고 했으니까 뭐 어떤 이런 그 논란에 대해서 결과가 나오겠죠. 현대건설 송도 랜드마크 시티 힐스테이트 레이크 송도 5차 분양 앞도 그랬습니다. 요게 이제 지금이 8월이니까 9월이나 10월 정도에 분양을 하겠죠. 근데 요게는 한경에서 하기 때문에 요거 아무래도 조금 광고비를 주고 광고한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이제 그 인천 투데이 기사가 되겠는데요. 인천 금송초 중학교 계양 특수학교 30일 교육부 중투심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요게 이제 그 금송구역하고 전도관 구역이죠. 거기에 지금 창년초등학교가 있는데 금송초등학교하고 중학교가 없어요. 중학교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새로운 학교를 짓는다는 거죠. 굉장히 반가운 소식이죠. 특수학교도 들어와야 되고요. 인천이 상대적으로 특수학교도 많이 적습니다. 인천시 교육청 신청사 건립 마중물 본청 증개축 30일 교육부 중투심. 요게 이제 교육청도 상당히 지금 굉장히 좁습니다. 그래서 지금 설계가 이렇게 됐는데 교육청이 주차 공간도 일단 부족하고 300만 도시답지 않게 교육청 굉장히 작아요. 행사하기도 그렇고. 그래서 새로 짓는다 그러는데
중티심에서 결정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여기가 이제 인천시 교육청 신청사 건립 기본계획에 따르면 인천시 교육청은 38,000제곱미터 지상 15층 지하 2층 규모 신청사를 자체 예산 1,850억 원을 투입해 건립할 예정이다. 지금 같은 경우는 뭐 지하도 형편이 없었죠. 근데 15층으로 올린다 그러면 어쨌든 많은 부분들이 해소될 줄 알아요. 근데 30일 교육부 중앙투자심사가 나와야 정확한 증개층 규모가 확정된다며 당초 설립한 기본 계획보다 증개축 규모가 축소돼 1,000억 원 규모로 증개축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래서 아무래도 여기엔 계획이고 또 허가를 받는다 그러면 이거보다는 줄어들겠죠. 그러니까 지상도 한 10층 내외로 연면적 좀 들어줄 수밖에 없는 거죠. 연면적도. 예, 인천항 역대 상반기 중 최대 컨테이너 물동량 기록했다는 기사입니다. 굉장히 반가운 기사죠.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천항만공사 IPA는 올해 상반기 인천항의 컨테이너 물동량이 지난해보다 약 8.5% 늘어난 178만 톤, 역대 상반기 처리 실적 가운데 최대를 기록했다고 23일 밝혔다. 인천항 올해 상반기 수출 물동량은 87만, 수입 물동량은 88만. 그러니까 수출보다 수입이 더 많은 거죠. 수입이. 그래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9.2%, 7.2% 증가했다. 환정 물동량은 2만 8천 나타났다. 뭐 TEA는 뭐 전문 용어 같아요. 관세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중고차 수출은 22만 대, 이 가운데 78.3%가 컨테이너 운송으로 수출했다. 그래서 인천하면 중고차 수출로 대변되는 거죠. 이 중고차 수출 관련해서 먹고 사는 분들이 상당히 많죠. 인천에는. 국가로는 수출은 중국이 1위고 인천 같은 경우 대만, 그다음에 말레이시아, 베트남 이런 거고, 국가별 수출 비중이 이제 60% 이상이 중국이겠죠. 수입은 중국에서 가장 많이 수입하고 그다음에 미국, 베트남, 말레이시아 순이었습니다. 인천 제2의료원 등 지방의료원 예타 면제 법안 국회문 두드린다. 지금 이제 인천의료원이 동구에 있죠. 이게 이제 코로나 때 빛을 발휘한 거죠. 이 동구에 있던 게 캠프마켓이 있는 부평으로 간다는 거죠. 제2의료원. 근데 예타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면제 법안을 통해서 예타를 거치지 않고 이제 건립한다는 얘기죠. 일단은 이런 노력, 뭐 인천시에서 나선다고 하니까 뭐 좋아 보긴 하지만, 근데 모든 사업이 또 예타 면제를 한다 그러면 그것도 또 그렇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뭐 잘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그거 좀만 더 자세히 보면 현행 국가재정법상 총사업비 500억 원 이상, 국비 지원 규모가 300억 원 이상인 사업은 기재부 예타를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총사업비가 500억 원 이상이기 때문에 그런 줄 알아요. 근데 코로나19 등을 겪으며 공공의료의 역할이 날로 중요해지고 있다며 경제성과 수익성 중심의 예타로 공공의료 확충을 가로막는 현행법을 정비해야 된다고 밝혔다. 경제성만을 따질 수 없는 거죠, 의료는. 이번 주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